요즘 봄이 되니까 코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비염의 형태가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1년 내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환절기나 겨울철에만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형태의 비염은 면역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비염 증상이 없었더라도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비염 증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더불어서 코 속이 가렵다든지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로 두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시다시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 진드기, 먼지, 꽃가루 등이 있죠. 봄에는 특히 꽃가루가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알러지성 비염의 특징은 첫째, 코 점막이 부어서 있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다른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등과 같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세 가지와 같은 질환이 과거에 있었던 경우가 많고, 셋째, 가족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라든지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히스타민제에도 어느 정도 반응을 잘 하지만 알레르기를 치료하면서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면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체질, 증상에 맞춰서 비염을 치료하는 한약 치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급성비염. 급성비염은 주로 코감기가 급성비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 점막 주위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증상을 보면 두통, 오한, 근육통, 식욕부진 등, 즉 몸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 자극감, 재채기를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분비기 또는 발적기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코 점막도 부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비선도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하게 맑은 콧물이 줄줄줄 흐르게 되고 코도 막히게 되고 후각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비염이 왔을 때 특별한 세균 감염이 없다면 보통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코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은 염증성으로 변하면서 누런 콧물이 생기거나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인두나 중이, 편도 등에도 감염이 될 수 있죠. 급성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만성비염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만성비염은 만성적으로 코가 항상 안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코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재채기도 하고 코도 막히고 콧물도 찌끔찌끔 흐르고 심하면 후비로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비염은 알레르기 또는 비알레르기일 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감기와 같은 급성비염이나 약한 비염은 코 치료만 해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증상을 일시적으로 막아내주면 몸의 면역력, 회복력이 작용해서 코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성비염의 경우 코만 치료해서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코의 증상은 결과일 뿐 원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가 불편함이 어떻게 발생했고 내 면역 균형이 왜 깨졌고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치료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병적인 상태와 원인을 면밀히 검사하고 진료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염을 치료할 때 크게 분비물의 양상에 따라서, 즉 분비물은 콧물이나 가래를 분비물이라고 하는데, 이 양상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양성, 점액성, 화농성, 건조성 비염, 네 가지로 나눠 치료하는데요. 첫째, 수양성 비염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것, 그게 특징입니다. 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 온도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거나 내 몸의 체온이 저하될 때 맑은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따뜻하게 해주면 코의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둘째, 점액성 비염은 희고 은근한 콧물이 특징인 비염입니다. 역시 수양성 비염처럼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가 되면 증상이 나빠지고 따뜻한 온도의 자극에 의해서는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화농성 비염,
요거는 염증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은 누렇고 찐득한 콧물이 특징입니다. 누런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 좀 있죠. 염증성 비염이기 때문에 축농증 그리고 부비동염이 여기에 속해요. 화농성 비염은 온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성 비염은 말 그대로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코 점막 안에 수분이 말라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콧물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코는 가렵고 마른 코딱지나 코가 건조해지거나 코가 헐기가 쉽죠. 그런 특징이 있고 후각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요. 증상은 건조한 계절, 즉 가을,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항상 병을 치료할 때는 그 환자의 한열, 체온에 열이 있다, 차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허하다, 실하다는 것을 살펴서 치료해요. 첫째, 수양성 비염은 맑은 콧물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마왕 세신이라는 약물로 주가 되게 해가지고 콧물을 말려주고 그리고 건강, 정력자와 같은 약물로 보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몸이 약하고 냉한 사람들은 쓰는 처방들은 소청룡탕에서 마왕을 뺀 처방, 그리고 영강감미 시나인탕류와 같은 처방을 쓰고요. 체형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간마환탕, 월배가 반화탕, 갈근탕, 마행감소탕과 같은 처방으로서 치료를 합니다. 흰 콧물이 나오는 점액성 비염은요, 희고 끈적끈적한 콧물이 특징이라고 했죠. 바나라는 약물을 주약물로 쓰고서 부수적으로 조역과 같은 약물로서 구성된 처방으로서 치료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약하고 몸이 냉한 사람에게는 개지거 작약가 조협탕이라는 약물로서 치료를 하고요. 척역이 좋고 튼튼한 열 많은 사람에게는 갈근탕, 그리고 월비가 반화탕, 마행감소탕과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화농성 비염은 염증성 농이 있는 거. 그래서 한방에서 농이 있을 때는 길경이라는 약물을 주로 쓰게 되는데 처방도 길경 약물을 주로 쓰고 의인과 같은 약물을 보조하여 처방합니다. 허약하고 몸이 차고 한 사람들은 배농탕, 배농산, 배농상급탕이라는 약물을 쓰고요. 처형이 좋고 열 많은 사람은 갈근탕, 월비가 반화탕, 마행감소탕, 그리고 위경과 길경탕이라는 약물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성 비염은 황금을 주로 하는 처방에다가 오미자, 맹문동, 행인,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약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성은 열이 없는 사람보다는 열이 많은 사람, 즉 체형이 좋고 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그 처방으로는 황금탕이나 시호가 미강탕이라는 처방을 주로 사용합니다.